어머니, 저희가 비법을 찾아왔어요. 무슨 핀이길래? 구독이랑 좋아요만 누르면 세상에 다 알려준다고? 네, 얼른 누르세요. 흔적책방 지금 구독해주세요. 29살에 만난 26의 그 깨끗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배우 지망생이었다. 나는 첫눈에 반했다. 그의 청춘을 평생 지켜주고 싶었다. 3살 연상의 연애,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둘 다 가진 게 없었다. 어머니 집에 얹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차려주셨다.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매달 적자였다. 배우 준비하는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다. 레슨비, 프로필 촬영비, 오디션 교통비까지 어머니께 드려야 할 이자가 자꾸 밀렸다. 남편은 열심히 오디션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행인사, 시체칠 같은 단역조차 따내기 힘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청소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알았다. 대출 이자 때문이었다. 나한테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너무 죄송했다. 나도 몰래 새벽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하루 4시간 자며 버텼다. 하지만 승객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가면서 들켰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제 배우 그만두고 취업하라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머니를 말렸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남편이 고생하는 건 싫다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사지 멀쩡한 남편은 왜 일도 안 하고 며느리가 다 먹여 살리냐고 따졌다. 남편이 편의점을 돕겠다고 나섰다. 신기하게도 여성 손님들이 붙기 시작했다. 배달 주문도 꽤 들어왔다. 남편은 배달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니 숨통이 트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배달 한 번 나가면 한두 시간씩 연락이 안 됐다. 돌아올 때마다 머리가 젖어 있었다. 땀이라고 했지만 향수 냄새가 났다. 가죽 자켓 뒤에 파운데이션이 묻어 있었다. 여자 얼굴을 대지 않고는 묻을 수 없는 위치였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왔다. 몸에 털이 하나도 없었다. 놀라서 물었더니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다고 했다. 배달 갔다가 왁싱샵에서 할인 행사를 해서 했다고. 무슨 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평소에 관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다. 말이 안 됐다.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남편이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며칠간의 미행이 시작됐다. 남편은 배달을 했는데 이상한 패턴이 있었다. 배달 중간중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나 여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다. 체류 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나올 때마다 지쳐 보였다. 특히 자주 들르는 곳이 있었다. 꽃집과 왁싱샵이었다.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서 왁싱샵에 가져다 줬다. 왁싱샵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다. 뭔가 수상했다. 전문가들이 왁싱샵에 들어갔고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남편은 왁싱샵 신입 직원의 연습 모델이었다. 브라질리언 왁싱 연습 대상이었다. 하트 모양 디자인 왁싱까지 당하고 있었다. 꽃다발은 왁싱 고통을 견뎌준 데 대한 사례였다. 왁싱샵 사장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단지 생활 밀착형 알바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로는 남편은 숨달이라는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고 있었다. 전등 교체, 배관 수리, 변기 뚫기, 가구 조립, 벌레 잡기, 심지어 쥐 잡기까지. 여성 1인 가구나 여성 1인 샵의 의뢰를 주로 받았다. 배달 동선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저나 몰래 돈을 벌고 있었을 뿐이었다.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을 사왔다. 그동안 번 돈으로 산 거였다.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고생하는 걸 싫어해서 몰래 일했다고. 나도 울었다. 서로 너무 보이는 부부였다.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참고 한 남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남편은 연기만 하라고. 카페 일도 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배우로 성공해서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사건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달 후 나는 다시 전문가를 찾아갔다. 남편이 한 달 전 오디션을 봤다고 했다. 꽤 중요한 역할에 합격했다고 했다. 2주 전에 계약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작품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OTT 작품이라 보안이 철저하다고 했다. 제작사, 감독, 작가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상했다. 계약금도 들어왔다고 했다. 15일 후에 들어온다던 계약금이 벌써 입금됐다고 했다. 남편의 친한 친구가 이상한 말을 했다. 최근 남편이랑 오디션 다 떨어졌다고. 보안이 철저한 작품이라서 나한테 말 안 한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남편은 매일 작품 준비한다며 집을 나섰다. 제작사에서 픽업 택시를 보내준다고 했다. 신인한테 택시를 보내준다는 것도 이상했다. 택시를 따라갔다. 도착한 곳은 동네 인근의 단독주택이었다. 그 집은 예전에 남편이 숨달 알바로 방문했던 곳이었다. 남편은 그 집에서 집안일을 도왔다. 화분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정원을 정리했다. 작품 준비가 아니라 알바를 하고 있었다. 며칠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계약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상했다. 집안일 알바로 그 정도 금액을 벌 수는 없었다. 의문만 쌓여갔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집안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여자였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여자는 남편의 몸을 만지며 지시했다. 자세를 교정하고 각도를 조절했다. 남편은 완전히 나체였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여자는 침착했다. 자신은 화가라고 소개했다. 남편은 자신의 작품 속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누드 모델이었다. 여자는 말했다. 남편이 작품 준비하러 온 게 맞다고. 자기 작품의 모델로 연기하는 거라고. 합을 맞춘 것도 사실이라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합을 맞췄는지 물으니 남편이 말했다. 솔직하게 말 못한 건 미안하다고. 하지만 다 자기 잘못이라고. 나는 물었다. 이게 무슨 연기냐고. 남편은 대답했다. 드라마, 영화만 작품이 아니라고. 지금 작가가 원하는 이미지와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화가는 끼어들었다. 불륜이 아니라고. 예술을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남편을 가장 아름다울 때 작품으로 만들어 영원히 남겨주겠다고 했다. 내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도발했다. 남편에게 지금 나가지 않으면 평생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 이 일이 떳떳했으면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했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구린 게 있으니까 숨긴 거 아니냐고 따졌다. 화가가 반박했다. 앞으로 로맨스 연기는 어떻게 시킬 거냐고.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남편도 말했다. 나한테 말하면 절대 이해 못할 거 알았다고. 그래서 숨긴 거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 나는 절대 이해 못한다고. 남편의 변명을 들었다. 집에서 눈치 보이는 게 힘들었다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고 나는 다른 일 하지 말라고 하고 숨이 막혔다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너무 기뻤다는 말까지 했다. 화가는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 허리를 다쳐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은 기꺼이 도와줬다. 남편은 화가를 여자라고 불러줬다. 오랜만에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남자였고 심장이 뛰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는 말도 해준다. 클림트가 사랑한 여인을 황금빛으로 그렸듯이 남편을 영원히 존재하는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남편은 유혹당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다.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다. 예술 작품이 되는 것도 연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계약금을 받고 옷을 벗었고 포즈를 취했다. 나는 그 모든 변명을 들으며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남편이 뒤따라왔다. 그저 일이었다고, 마음은 단 한순간도 그 여자한테 간 적 없다고 울먹였다. 고작 이것 때문에 별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애원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던 남편의 다짐도 희미해졌다. 비극적인 커튼콜이었다. 나는 별거를 선택했다. 남편의 열렬한 팬이었지만 그 팬심을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혼자다. 외롭지만 후회는 없다.